이성이 있는데. 네. 그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모두 고단수래요, 걔는. 걔가 고단수라고요? 내 자신들이 그래. 그럼 그렇게 불편한 남편분한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싸움나요. 왜 싸웠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다시 제대로 해. 아, 그래? 여신이 왜 가만히 있어? 진짜 공격 들어올까봐 지금도 긴장돼. 왜 긴장돼? 내가 지금 말을 못하니까 또 이제 뭐라고 이제. 아니야. 제가 얘기를 지금 두 분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끼우지를 못하니까 또 뭐라고 또 욕을 먹겠다 하는 저 긴장감. 근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지? 지금 어디서?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맞죠? 얘기인지를 아세요? 아냐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됐으면은 계속 물어봐.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봐도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데. 그 내가 이래서 얘기한 거냐? 얘기하고 싶냐고. 얘기하고 싶으면 제대로 얘기를 좀 하고. 약간 대충 얘기한다고 느껴졌어요. 시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무슨 얘기인데?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웃라인만 지금 들어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놓고 본인은 그럼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방향을 얘기를 하잖아. 아, 그래서. 자세히 알지도 않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면 얘기를 좀 해봐. 그쪽으로. 저희 아파트에 남편 고향 여동생이 살아요. 고향 여동생? 네. 친여동생은 아니고. 일단 어릴 때부터 친했나 봐요, 되게. 근데 이제 걔가 저를 많이 열을 받게 하죠. 처음 만났을 때도 저한테 나 선신 오빠랑 어릴 때 뭐 이런 거 하고, 선신 오빠가 우리 나 이사할 때, 혼자 살 때 이사할 때 와가지고 뭐 해주고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 날. 걔도 눈치가 참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빡이 쳤었는데, 근데 걔가 우리 형님이랑도 친하지, 알잖아요. 형님도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형님? 신우. 손이 신우. 근데 거길 좀 자주 와요, 걔가. 근데 가면 이제 우연히 마주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걔랑. 그러면 걔가 또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수박 사갖고 가면, 어머, 오빠 나 수박 좋아하는데 나 수박 먹으라고 사왔구나, 막 이러면서 밥 먹으면은 나 오빠 옆에 앉아서 먹을래,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받게 하면서 산에 약을 올리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불안해진 거죠. 오빠가 이제 거길 걔가 또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아요 또. 아, 그분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걔가 그랬거든요. 오빠 우리 집 전구 나가면 우리 집 와서 전구도 갈아주고 오빠가 우리 집 좀 도와줘,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오빠가 그때 대답은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 신랑 성향상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스타일이라 갈 것 같은, 그런 이유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거기 그 선을 넘어서 걔가 막 속옷만 입고 우리 신랑을 유혹하는 것 같고,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걔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자세에서 가만히 있어요? 이제처럼 불편한 행동 하잖아요. 나 뭐 남편 옆에서 밥을 먹겠다 할 때도. 저는요 그때 되면 와이프 있는데 그렇게 막.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나는 이게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난 그 생각도 들어. 불편한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불편한 일인지. 그러면요? 어떤 일이요? 근데 평시 이제처럼 조금 그런 뉘앙스를 많이 썼으면 그런 행동들이 다 걸릴 것 같아요. 뉘앙스는 미실님이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그냥 아니 남편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겠어요? 근데 의지할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우리 옛날부터 친했다며, 어렸을 때부터. 아니 왜 내 앞에서 마누라가 있는데 왜 우리 신랑한테 그래? 마누라가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안 되지. 왜 안 돼요? 왜 안 돼? 나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처음에 만났을 때 막 저희 그 오빠가 이사할 때 도와주고, 저는 그 미실린 남편이랑 제가 이렇게 친해요, 저희 잘 지내, 이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걔는 완전 다 엿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실님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왜 이렇게 공감이 돼요? 저는 이게 기혼자가 아니라서 공감이 안 되는 건지.
아, 나 어떡해. 아, 내가 근데 불똥이 이제 일로 튀려고 그래, 지금. 내가. 불똥 튀어. 그렇지 않아 지금 아, 술 먹고 싶어서 지금 너무 힘드시긴데. 근데 이제 그 남편분이 여자분들한테 그냥 다 허위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럼 그건 그런 남편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알지. 알아요? 알고 그러는 거지. 알고 그런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설명이 안 돼. 뭐라고 말 좀 해봐야죠. 뭐 설명을 해 화를 내. 기분 나쁘잖아. 소리를 질러 욕을 하고. 나 되게 기분 나빠요, 케인이. 뭐가 기분이 나빠요? 케인이 마치 그럴 것 같아. 다른 남자들한테. 제가요? 응. 제가 왜요? 저기 유부남 오빠라도 자기가 친하면은 거기 마누라가 있건 말건 신경 안 쓰고 예의도 안 차리고 그냥 막 들이댈 것 같아. 그게 올바른 아니 그게 행동이야? 뭐가 예의를 안 차리는 예의가 뭐냐고요. 유신님이 생각하는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저는 그 선을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물어보는 거래잖아. 아니 부부가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왜 지가 그렇게 친한 척하라고 난리를 해요? 부부가 있기 전에도 친했던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있고 와이프가 있으면 이제 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그래요? 네. 유신님도 그렇게 해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제가 해변이 옆에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아니, 이거는 이런 건 뭐 괜찮아. 모르겠다. 말이 안 왜 돼. 괜찮아? 그러면 아니, 설명님이 아내가 있는데 여기 나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마음 나누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실님 지금 거슬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새벽님이 나와가지고 어느 특정 여자분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분이 하지만 나는 다른 한 특정인이 계속 유난히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은 나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건. 요즘 이해가 잘 안 돼요. 개인적으로? 자 선을 넘으신 분. 해병님. 네. 본인이 선 넘은 얘기를 좀 해봐. 진짜 선 넘었었어요? 그쵸? 선 넘어서 전 여기 온 거죠. 아 진짜요? 오. 자 짧게 간단히 자세히 얘기하지 말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이제. 뭐지?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계속 연락을 어떻게 하다가 결혼하고서 나서도 이제 계속 좀 연락을 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여행 갔을 때 이제 걔를 둘이 만났죠. 만났는데 뭐 그냥 카페에서 한 4-5시간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그게 다긴 해요. 근데 그걸 와이프한테 숨겼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좀 근데 숨긴 의도에는 저는 약간 그런 좀 불순한 의도도 있었죠. 괜히 좀 이걸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와이프 알게 돼서 이제 뭔가 좀 일이 커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실님이 그렇게 남편분 얘기를 했을 때 미실님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가고 그런 걸 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되게 뭔가 집단을 하면서 계속 저는 그런 걸 되게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집단 와서도 초반에 집단들이랑 전화번호 좀 주고받고 했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이슈가 터져가지고 되게 싫어해서 작년인가 밤님이 연락처 달라고 했는데도 좀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1도 관심 없는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염색체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없이. 나 진짜 이런 게 너무 이상해. 아무튼 나는 그런 예스로에 있으니까 저는 좀 조심하고 평생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조심 안 하면 저도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부분에 취약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경우는 너무 이해가 돼요. 숨기고 본인도 의도가 있었고 저 무엇보다 숨겼다는 게 굉장히 선을 넘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 여자분은 앞에서 그런다면서요. 숨기기 뒤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 정말 의도가 있으면 뒤에서 뭐라고 앞에서는 뭐 별로 관심 없어 하면서 뒤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뒤에서 했다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연락을 그랬어요?
원래 남편은 잡아떼는데 남편이 그랬거든요. 걔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자기가 내가 싫어하니까 문자를 지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연락이 따로 왔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자기가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그걸 딱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는 걔 전화번호도 모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걔 전화번호를 삭제했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죠. 내가 나중에는. 그리고 걔 남편 죽었을 때 정말 조문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빠 보고 나 정말 걔 싫으니까 그냥 계좌로 쏴라 돈만 쓰고 와라 그랬는데 제가 그 약 먹고 막 그때 정신과 다량 복용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완전 사이 안 좋을 때서 남편이 추천한 게 근데 그때 저를 끌고 억지로 병원에 가가지고 조문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조문을 하러 갔는데 걔는 상주인데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띵띵띵띵 하고 있다가 우리 오니까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머 오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걔 같은 년 완전히 지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신랑한테 그렇게 반가워? 그러면서 핸드폰한테 무슨 상주가 무슨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아 씨발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처받은 게 너무 커가지고 난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잘못하고 있지. 좀 그때 나 남편 욕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지금 둘이 이혼하기 직전이니까. 진짜? 알았어. 그래요? 지금 이번 주 너무 힘들어서. 어때요 지금? 일단은 또 남편한테 퍼붓지 말고 또. 아니 일단 세봉님 하고 열심히 처음에 이제 공감을 해주니까 이제 무슨 천국만 얻은 듯이 막 힘이 막 났는데 K님이 나중에 댓글 걸 때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은 좀 생각해볼 생각이 나더라고요. 뒤에서 그러는 거 아니고 앞에서 대놓고 그러는 건데 그게 뭐 그러냐. 그거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잠깐 들지만 분명히 또 집에 가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 뒤에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런 확신이 갑자기 들 때가 문제인 거죠. 근데 약간 저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와이프한테 되게 고마운 게 저는 그 일도 있었고 하면 그 뒤에도 뭐 좀 큰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로 치면 저는 평생 의심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와이프는 저는 되게 많이 믿어준다는 느낌을 계속 살면서 계속 봤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큰 힘이 되고 그렇게 믿어주니까 저는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도 더 들더라고요. 근데 뭔가 계속 의심받고 그런 상황이면 남편분 입장에서도 좀 열심히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랬어요. 나 상담하고서는 2년 동안 남편한테 그걸로 박아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년을 깬 그 계기가 뭐예요? 네? 그 2년 이후에 또 이번에 지금 알코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감정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상담받기 전처럼 똑같이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상담받는 동안에는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반응을 안 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저한테. 난 지금은 천국에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싸우면서 열받게씩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분명히 2년 동안 참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보고 5년 동안 자기를 의심했다고 거짓말 하니까 내가 거기 또 빡친 거야, 완전히. 그래서 내가 2년 빼라고, 내가 3년 그랬다고 내가. 계산하고 있어. 억울해. 2년 동안 얼마나 개고생하고 내가 참고 살았는데. 그거는 서운하겠다. 내 노력을 어떻게. 그러게. 아니 미신님이 좀 불안이 많고 그런 거에 또 예전에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을 덮쳤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약간 제가 아까 한 얘기도 미신님한테 한 얘기도 혹시 미신님이 이 정도의 일인데 이만큼 생각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도 있겠죠. 제가 남편을 의심하는 건 그거예요. 남편이 그 여자가 관계를겠다 이걸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남편 성향상 가서 도와줄 수는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고 그러려면 그래라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충동 올라오고 막 상태 안 좋을 때는 섹스하는구나 이 생각까지 딱 들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미실님이 아는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네. 그쵸? 좀 들은 게 있어요, 전에 남편분에 대해서. 아니, 믿을만 하니까 결혼하고. 아니, 이게 뭐 남편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야. 왜?
나도 의심했거든. 갑자기 꽂히는 게 있어. 미실님이 누다시님을 의심했다고? 네. 뭘 의심할 게 뭐 있어요? 짧게 얘기해, 짧게. 옛날에 박수가 이제 집단을 많이 늦고 박수라는 애가 얘기하면 어떡해. 모르잖아. 아무도 집단 원이 이러면 되지. 어떤 집단 원이. 그래, 공개 집단인데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닉네임인데 상관없는데 다들 박수를 모르잖아. 많이 알잖아요. 박수를 어떻게 알아? 근데 옥상인가? 본인만 잘 알지. 제가 늦게 왔고 대표님도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둘이 모텔 가서 하고 왔거나 늦게 왔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거 좀 뭐 야설 같은 걸 좀 보시나요? 아니요. 근데 전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제 친구가 있으면 둘이 막 무슨 연락하는 거 아니야? 막 둘이 뭐 같이 놀았다고 하면은 진짜 저도 막 상상이 섹스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그냥 상상이라는 걸 미실님도 알잖아요. 그걸 좀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꽂혔구나. 이걸 계속 생각하면 근데 꽂혔을 때는 그 확신이 들어요, 정말. 불면이에요, 불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밴드에 글이라도 남겨요. 자주 남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편이랑 힘들든지 있으면 집단 밴드라. 근데 집단 밴드 이번에 올렸는데 누가 댓글 달았어? 아니요. 나 슬퍼요 했어요. 표정은 달았죠. 표정은 달았어. 뭐라 말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그냥 예전에는 미실님이 그냥 의부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달라 양상이. 왜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딱 꽂히거든. 이게 약간 강박증처럼 꽂히거든. 강박사고처럼.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강박적 질투라는 게 있더라고. 강박적 질투.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확 꽂혀서 그게 순간 사실처럼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강박증 환자들이 막 손에 오염됐다 손 꽂히면 막 엄청 씻잖아.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의심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히고 이게 일종의 좀 망상처럼 가는 게 의부증인데 그거는 좀 그래서 엄청 힘들어. 그거 한번 딱 꽂히면 그걸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강박증 같은 거지. 계속 노출하고 버텨야지 뭐. 그리고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고. 또 완치 안 된다는 거죠. 강박증이 완치가 안 되진 않지. 강박증은 완치가 되지. 계속 노출하면. 그 불안을 견디는 힘을 키우면 진짜 너무 힘들겠다. 할 수 있어. 파이팅.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안 되지. 왜요? 알코올 중독 죽어야 끝나지. 죽기 전에 치료는 안 되니까. 근데 어때요, 좀? 하고. 지금.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지 말아야겠다. 아니 집단에서 얘기를 하고 없다니까 집에 가서 결심 안 하고 말고. 여신님은 좀 어때요? 또 얘기를 안 하고 있네. 혼내줘야겠다. 그냥 아까 잠깐만, 얘기를 안 하면 혼날 것 같다며. 네. 혼내줘야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뭐 열받 너무 그 여자가 약국 여자거든. 나는 미실님이 이해가 돼요. 그 여시처럼 놀면 되게 여신이잖아. 나 그렇게 여시 되고 싶어서 그런 닉네임을 달긴 했는데 그러지 않는 것 그럼 여신이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약국 여자한테? 어머 오빠 나 수박 좋아하는 거 알고 수박 샀어? 이래 미친년이. 나 오빠 옆에 앉아서 먹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여신님이? 근데 난 남편을 조질 것 같아요. 남편 엄청 조지지.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남편이랑 치고받고 해서 여기 지금 상처도 났어. 아이고. 보여줘봐. 왜? 뭐 어때? 괜찮아 빨리.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남편이 막 이번에 막 거의 폭력 상태까지 가기 직전이야. 아이고. 그 남편을 조지면 이렇게 돼.
아 그래요? 둘 다 알코올 중독자여서 술 먹고 뭐 중내산에 하고 이랬어.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옆에서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줘요. 글을 올리면 왜 댓글을 안 달아? 여신님 나쁘네. 아니 근데 그 여자 옆에 계속 둘러붙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어떡해. 정말 너무 무서워. 뭐가? 저도 둘러붙어서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걱정하는 느낌보다 계속 그 상황이구나 답답한? 네. 그러니까 댓글이나 달라 그래요. 글 올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왜 웃어요? 그냥 뭐 오랜만에 만나보지 마세요. 근데 나는 아까 저기 K님이 했던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진짜 할 애들은 앞에서 가만히 있고 뒤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걔가 그러던 말, 나 팔을 안 하고 싶은데. 아니 또 본인 얘기하지 말고 어때요 들으니까 K님이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어. 야 걔도 열받는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 친한 오빠가 결혼하더니 자기 쌩까고 그러니까 속을 긁는 건 있겠고. 그렇지. 그래서 좀 이해되죠. 그럼 내가 손자네. 손자지 당연. 완전 손자죠. 내가 일단 본인 자리는 확보해. 완전 확보하지. 그건 당연하죠. 얘 남편도 되게 좋아하거든. 남편은 초원이에요 여기가. 아니 유실님이 손자인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때? 그 여유를 가져. 승자의 여유. 그래. 네. 네. 몰래라고. 팔을 안 하고 싶다고요? 네. 집단 밴드 올리고 좀 댓글 좀 달아줘요 좀. 근데 어차피 요즘 올리고 나서 좀 쪽팔리기도 했어요. 뭘 했다고? 아직도 쪽팔린 게 있어. 나 공개 집단하면서 더 이상 쪽팔릴 게 있어? 아니 이게 비공개가 아니니까 더 쪽팔렸어. 더 드러내야겠다. 마스크 얼굴에 3분의 1을 가려서 누군 본인 아무도 몰라. 그래.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예요. 누구? 여기? 아니 다들 마스크 아니 마스크 안 써도 돼. 그래서 개인 알아서 하자. 미안한데 너무 신경 써서 그런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좀 바로 해주면 안 돼요? 어디 실미라고. 닉네임. 닉네임이다. 디자이너 센터. 아니 너무 이런 게 신경 쓰여. 그래? 어디다 이런 게 신경 쓰인다고? 네. 아니 거꾸로. 진짜. 짜증나 진짜. 견뎌. 노출해. 노출해. 그래야 강박 보상. 더 하실 얘기들 없어요? 예실님한테? 전 지금 조금 긴장되고 그래요. 아까 제 얘기가 그렇게 들렸다 하니까 지금. 아니 긴장 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잘못 말했구나. 아니 잘못 말해서 없어요. 또 잘못 말해 또 생각한다 또. 잘못 말하면 어때? 아니 여수님 그때 뭔 마음으로 말한 건데요? 네? 무슨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이죠. 이제 그거를 그냥 그냥 해결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이사도 저번에도 얘기하는 거가 이사 갈 상황도 아니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버텨보려고요. 걱정된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걱정해서 쓴 건 고마워요. 더 힘나요. 솔직히 제 편 생긴 것 같아서. 댓글이나 달아달라고 그래. 댓글 보세요 진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절차법이랑 틀려가지고 괜찮아요. 저도 틀려요. 띄어쓰기도 틀리고 다 틀려요. 저도. 알겠습니다. 본인 철자법 틀리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남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틀리는데 맞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잘 보이고 싶어요. 아이 대통령 되고 싶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국회의원 되려고?
바보라는 소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뭐요? 바보 취급받을 것 같은 느낌? 바보 취급 안 받으려면 계속 드러내야 피드백을 받고 고쳐서 그 소리를 안 듣지. 계속 숨어 있으면 어떡해. 여기도 그래서 계속 숨어 있는 걸 내가 얘기를 해라. 그냥 그 박수라는 친구 얘기를 편하게 했지만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자기 이런 생각하는 것도 자기 죽고 싶다고 막 그치. 네, 그게 몇 달 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신 것도 처음부터 안 했어. 되게 힘들어했어. 이렇게 드러내야. 맞아, 그때 막 공항 오고 막 뛰쳐나가고. 아휴 그래. 근데 드러내요. 댓글 좀 달고 걱정되면. 근데 댓글 달고 제가 틀리고 이제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느낌이 좀 바보야. 관심 없어. 개인 댓글 관심 없어. 근데 왜 계속 달라고 그러세요? 여긴 힘이 나니까. 저한테 응원해달라고. 진짜 영상 보는 사람들은 본인이 세타민인 거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어느 정도 감내하겠지. 그리고 잘 모르면 욕하면 어때? 여기가 마음을 얻는데.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할 마음 이렇게까지 자신감 좀 얻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 그때 저 아빠가 못 나왔을 때 담님이랑 막 K님이 막 말 걸어 했잖아요. 그냥 그때 여신님이 댓글 밑에 달아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때도 되게 좋았어요. 네, 좀 덜 민망했었어요. 댓글 다세요. 네. 진짜 한 명 있다 했는데. 그래, 다른 얘기도 합시다. 김구미님, 뿌리님 잘 다녀오셨어요? 동구미 표정이 환해. LA? 들어오면서부터 웃으면서 맞아. 부럽다. LA 가고 싶다. 저는 10년 전에 1년 반 정도 있었던 데라서 LA. 처음 아니구나. 그 아빠가 UCL 그거 받는 바람에 그 1년 반 동안 거기서 있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약간 잔상처럼 남아서 그냥 그 모습들이 잔상으로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잔상들이 약간 현실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때 전에 살던 데도 좀 지나가고 그랬어요. 뭐뭐 했어 그래서? 디즈니랜드도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숲을 못 만났어? LA 있어요? 연락할까 생각을 했는데 디즈니랜드 갔었거든. 아 진짜? 거기 좀 애 치료하러 갔잖아. 만났으면 바꿔야겠다. 네. 근데 이제 연락하면 서로 불편하지. 그럼 연락하는 거 안 좋아. 아무도 연락하지 마. 처음은 그 공항 내려가지고 그 엄마가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5시간 그렇지. 근데 이제 공항 내리자마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엄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제 그런데 주변에 있는 상태니까 예민해져. 싸웠어? 약간 그 엄마가 이제 같이 가면서 보자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멜로가 체질이었는데 근데 약간 엄마가 보러 가는 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약간 옆에서 저는 나름 저도 엄마가 졸려하고 힘들어하니까 저도 뭐 이렇게 웃긴 거 틀어주면서 계속 이렇게 잠깨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내가 이걸 꼭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강연하다시피 얘기해가지고 좀 싫었어?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도 못해주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느끼져가지고 아니 뭔가 뿌리님이 꼭 보고 싶은 드라마였어요? 전 봤어요. 그러면 왜 같이 보고 추천드렸어요. 그렇죠. 좋아서?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동금이가 또 이렇게 좀 장르가 국한된 것 같아 보이니까 대사도 많고 그
그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너무 코드를 감안하지 않은 것 같고 생각해보면 나도 좀 그렇다. 아, 근데 이런 마음인지 알았어?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약간 차 안에서 계속. 근데 이제 그럼 좀 봐주지. 나중에 봤어요. 봤는데 보면서 재미가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컷 나왔다. 아니 케인이 형 봐주지가 어떤 마음인데? 아니 좀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면 내가 너무 재미없어도 좀 몇 편 정도 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재미없는 거 그렇게 오래 보기 힘들 것 같아. 아니 엄마가 나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드라마를 보라는데 나 같아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전 좀 보거든요.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웹툰을 보고 있었는데 그 웹툰을 볼 때는 멀미가 안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보기 싫으니까 멀미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전 진짜 멀미가 났거든요. 그래서 전 그것도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래서 또 보기 싶어요. 그렇구나. 근데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여행 다니면서. 제가 엄마보다 영어 잘 엄마가 잘. 엄마 좀 도와줬어? 영어 더 잘 들었대. 젊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민박집에서 계속 살았는데 한이 민박. 근데 디즈니랜드 민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밥을 챙겨줬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한식이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전에 친했던 한국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서 엄마랑 얘기 좀 많이 했어? 좀 어땠어? 엄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 그냥 그래도 우려한 것보다는 좀 잘 지내서 좋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건 없어?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거 지금 생각하는 건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 그래. 그런 걸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블리님은 좀 어땠어요? 좋았어요. 딸이랑 둘이 가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조금 무리한 일정들도 내가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 내가 기특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동금이랑 싸운 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좀 빡쳐서 그랬나 보기는데 돌아보면 참 나도 참 나다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약간 진짜 감정적으로 내가 좀 약오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른스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동금이랑 싸웠을 때는. 어른스러울 수가 있어요? 다 큰 애랑 싸웠는데? 그런가요? 아니 아직도 동금이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보여? 그렇진 않지만 걔 이제 고등학생이야. 그럼 당연히 빡쳐서 싸우죠. 그렇군요.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장모님이랑 지금 싸워. 그는 뭐 그렇죠. 딸과 엄마는 엄마도 할머니랑 했어요. 이젠 진짜 빡쳐서 싸울 때야. 이해가 안 되네 좀. 근데 하여튼 그 어른스럽지 못하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내 감정이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 좀 유치하죠 당연히. 당연히 유치하죠. 좀 반성은 했어요. 근데 난 뭘 또 혼자 또 다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거지. 혼자 또 반성하고 또 동금이가 참아주다가 또 빡쳐가지고 또 그럴 거면서 그냥 그렇게 해요. 당연히 아니 애랑 당연히 빡치지. 나도 우리 아들이랑 늘 빡치는데 그게 왜? 아니 좀 궁금한 게 그래서 두 분이 싸우면
그걸 어떻게 풀어요? 계속 얘기를 뭘 얘기를 해? 내가 왜 빡쳤는지? 그런 걸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해요. 엄마가? 네. 그러면 그럼 저는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있었다. 근데 이게 말이 약간 벽처럼 튕겨나오듯이 뭔가 자꾸 받아들여져요. 뭔가 내가 약간 얘기를 하는 게 소용이 없어? 약간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튕기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얘기하기 싫겠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튕기다가 어떻게 돼? 튕기다가 이제 말죠. 그럼 이제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럼 결국엔 나중에 이제 역시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치? 뭐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전혀 아닌데요. 저도 지금 답답해요. 저도 아이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자책하게 되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저 튕겨나가 아마 아이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책 모드로 들어가고. 왜 자책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튕겨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울어? 왜 울음의 포인트가 뭐예요? 요즘 지금 다투고 지금 그러니까 좀 생각이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다음 말 안 하게 되거든요. 말 안 하고. 말 안 해도 돼. 애들이 너 왜 말을 하려 그래? 이상한 엄마들이야 진짜. 얘기하고 싶지 자식이랑. 다 큰 자식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왜? 왜냐고? 애가 좋아하겠어? 엄마가 너랑 얘기하면 이게 좋니? 난 싫지만. 당연히 싫어. 본인 딸은 좋아할 것 같아? 지금 어리니까 아빠 좋다고 그러지. 중학생만 돼봐. 아빠 꼴 보기 싫어. 아빠 존재 자체가 싫은 거야. 그 정도라고? 당연하지. 다를 것 같지? 난 좀 다르게 하려고 지금 집단도 하고 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거는 본인은 진짜 엄마라는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이거랑 다르게 하지만 본인 딸한테는 본인 엄마 같은 엄마가 있고 본인 같은 아빠가 있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닌 거야. 그치. 절대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그냥 짜증나는 존재들이야. 맞다. 왜 자식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나 우리가 얘기를 안 해. 야 뭐하냐? 그래 알았어 해. 근데 아직 20살 전이면 그래도 아직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20살 전에 본인은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이랬냐고. 난 안 했지만. 누구도 안 해. 졸라 당당해. 누구도 안 해. 야 청소년이 그거 하면 걔는 이상한 거야. 그래 그래. 난 강요받아서 했어. 강요받아서? 그리고 이제 괴로웠잖아. 괴로웠지. 사랑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맞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 부모랑 다른 부모가 되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게 억울한 거야. 나는 깨달았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들은 부모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그럼 뭐 각자 살면 되지. 이러면 되지.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야 아들 아빠가 3년 동안 먼저 생활비 줄 거야. 그러니까 미래 준비 잘해. 그래서 아빠는 그 얘기 왜 자꾸 하니? 아빠가 아빠 역할 하겠다고. 20살 되면 너도 네 밥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 잘하라고. 거리를 더 계속. 얘도 지 인생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좀 약간 마음적으로 거리 두는 게. 그러니까 본인 엄마가 본인을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너무 계속 바리바리 싸주고 본인은 계속 갔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박는데도 엄마는 계속 싸주고. 어렵지? 어려워. 근데 제가 친구들 중에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어떤 엄마? 처음부터 풀어주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라라는 분들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런 엄마들은 좀 이렇게 서운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애들이? 수도 있지. 애들이 서운하죠. 왜 애들 왜 서운해? 그냥 관심 없는 것처럼 애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잘해도 지랄하고. 방법이 없어 이거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약간 진화의 법칙이다.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야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네. 법칙인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나아진다는 게 내 입장에서 나아진 거지. 그렇죠. 자식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거죠. 나아진다기보다 부모랑 다르게.
그래서 뿌리님은 좀 어땠어? 여행 갔다 와서?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는 동금이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방에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니면서 싸우기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붙어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뭐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항상 마음적으로 가까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개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냐고 여행 갔다 왔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대는 하지도 마. 이 여행 있을 동안만 어쩔 수 없으니까 둘이 얘기를 한 거야. 돈 벌었네. 돈 벌때 돈은 버리는 거지. 그럼 다시 위해서 돈 버려. 아니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아니 말이 안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만 없었어요. 추억 쌓았으면 됐지 뭐.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아 진짜 다 컸어 다 컸어. 그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래 보내고 얘가 방에 처박혀 있던 뭐 하든 아니 그래도 얼마나 이렇게 나는 엄마랑 같이 집단 나오는 거 이거 신기해. 너무 좋아요. 너무 오늘 오면 너무 설레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랑 같이 오는 게 신기하다는 얘기야 나는. 우리 자식 같은 경우는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 아 아빠 오지 마 이럴 것 같아. 저는 그냥 사람을 모이는 거 자체를 좋아해서 그냥 여기가 저한테는 근데 동근이님이 좋아하는 이 자리에 엄마가 있는 건 안 불편해? 엄마가 있어야 오니까. 엄마가 있어요 오니까? 야 이건 진짜 효녀야. 엄마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효녀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엄마 마음인 거. 이런 딸이 없어. 우리 자식은 이러지도 않는다니까. 제가 잘 키웠네. 잘 키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이제 언제 가지? 학교에?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에. 좀 어때? 이제 좀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는 별 일이 없었거든요. 되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 다가오니까 가서 뭐 할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잘하고 싶어요. 약간 거기는 뭔가 신입생 그냥 그런 학교라기보다는 그냥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다른 사회니까 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회의 초년생으로 잘 있고 싶어요. 그게 학교 입학 선언문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입학식 때. 근데 난 여기서 이런 걸 얻고 싶어서 왔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언문에서? 그래서 근데 나는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이 교육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을 이곳에서 치유하고 싶다. 그렇게 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이지만 그래도 그 3년은 저는 6년 못지않게 좀 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3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는 어떻게든 제가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시련을 좀 더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가는 시련을. 그러게. 그런데 저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면 억울한데 제가 선택한 거는 그렇지.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걸 선택을 했어도 받을 시련이니까. 맞아. 너무 좋다. 국민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들으니까 되게 든든해요. 그러게. 그래서 잘할 것 같아. 간다고 했을 때 이제 할머니나 고모가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무슨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른 길로 가니까 너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할머니한테 전 되게 완벽한 손녀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길로 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아빠보다 나아요.
왜? 낫다는 게 어떤 게? 그러니까 그래도- 고정관념이 더 없으시고 그냥 너가 선택한 길이니까 너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해라. 아 멋지다 할머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할머니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네, 되게 항상 거의 동네에 갔다 오듯이 거기가 고향이랑 거기서 할머니랑 같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래서 되게 할머니한테도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집단 덕분에 거기 가는 거니까 잘 알고 있네. 혹시 거기 가서 뭐또 힘든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뭐 밴드에 글도 올리고 나한테 연락도 하고 그래요. 또 막상 힘들면 또 제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많이 흔들려도 돼. 어렸을 적에는 많이 흔들려도 돼. 흔들려도 괜찮아. 그럼 내가 보기에는 한 30살까지는 엄청 많이 흔들려도 돼. 30살 이후로 흔들리면 그때 좀 이제 돈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어렵고 많이 흔들려. 그래도 돼. 흔들린다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흔들리는 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걸 가는 거에 대한 맞는가? 이게 맞는가라는 그런 또 이제 선택이 바꿔질 수도 네, 있다 지금. 확신이 이제 근데 여신님 잘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아까 집단 전에 이런 얘기가 북한에서 이제 한 번 직업을 정해주면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변하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머리는 이해가 돼요. 제가 힘들다 이거지. 제가 다른 못 가서 힘들다 이 얘기했어요. 여기 왔으면 어쨌든 그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랬던 거고, 이제 흔들린다는 말 자체를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바꾸는 거. 예. 이게 맞나? 예. 이제 바꾸고. 공감이 갔어요 그거는. 바꿔도 되잖아, 그쵸? 예. 그쵸? 나라도 바꾸신 분인데 이쪽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얼마든지 괜찮아. 그치? 케이님도 많이 흔들렸잖아. 난 지금도 들어. 많이 흔들려도 돼. 1000번 흔들렸어 어릴 때도. 거기서 들은 게 또 있어? 책 제목 있잖아. 제가 거기 가면은 4학년에 하는 일이 이제 영화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 영화를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영화들이 좀 있는데 항상 보다가 말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좀 최근에 본 영화는 하모니예요. 하모니? 네. 노래하는 거? 네. 그래. 그래서 근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 좀 뭔데 각자 그 사연이 있어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게 집단 생각이 좀 나고. 그렇지. 거기서 이제 엄마들도 나오고. 그렇지. 이제 애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엄마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줘, 엄마 기분. 근데 여기서 항상 엄마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자식 입장이었고 그렇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약간 거기서 이제 자식이랑 떨어지고 이방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약간 위진님 얘기가 많이 떠올라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영화 보면서. 미실님이 어떤 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식이랑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엄마로서는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게 이제는 내가 이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내 선택이 아닌 거. 거기선 그렇게 나와서. 그렇죠. 미실님이 생각이 났대. 또 당황했어?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가 너무 뜻밖이어가지고. 근데 뭔가 동구무님이 좀
좀 이해를 해주는 느낌? 약간 역지사지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남의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봐주는 그 마음이 좋고 또 그때 저를 떠올려줬다는 게 좀 의외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정말 동군이 말한 것처럼 그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죄책감도 많이 컸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고마워요. 저쪽 엄마 이해하는 거는 없었어? 남의 엄마 이해. 아니 항상 그 집단에서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나 약간 좀 깊은 사람들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이해가 좀 그렇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본인 엄마 이해하는 장면은 없었냐고. 네. 그래도 없었는데. 정상이야. 자기 부모는 이해가 잘 안 돼. 좋다. 솔직하네. 맞아. 솔직하면 좋지. 그럼. 어때, 세경님은? 응? 이거 듣고요? 본인 딸도 나중에 이럴 거거든. 근데 난 든든할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자기 길 자기가 잘 개척하는 것 같고. 항상 육아의 최종 목적인 거죠. 애가 독립 잘하게 이제 도와주는 거. 근데 뭐 이 정도 컸으면 나는 되게 부러운데 되게 든든할 것 같고. 근데 아빠를 싫어한다고. 싫어해? 저 엄마 엄마 싫거든 얘는. 싫어하진 마. 왜? 그럼 왜? 슬플 것 같아. 속상할 것 같은데? 그거 빨리 위로 좀 해줘.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아이씨. 근데 만약에 세령님이 제 아빠라면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야. 남의 아빠 말고. 아니야. 원래 이게 그래. 아니라는 거야. 그래 맞아. 남의 아빠는 괜찮아 보이지. 남의 아빠랑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만약에 2명이 있잖아. 그럼 그때는 좀 한쪽 아빠가 낫다는 느낌이 있는데 나한테 아빠는 1명이잖아.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다 싫어.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나는 우리 애들이 나 좋아해요. 왜냐면 본인은 고생했다가 그 과정을 애들이 알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엄마를. 본인이 계속 키웠어 봐. 당연히 엄마 싫지. 엄마는 기본값인 거야 엄마 아빠는. 그래서 좋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들은 날 좋아할 것 같아? 엄청 싫어해. 그냥 싫어하는 정도예요. 아니 물론 내가 막 엄청 지랄하고 하진 않지만 나를 보고 막 도끼 눈을 뜨고 덤비진 않지만 딱 집에 가잖아? 그럼 애가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럼 딱 쳐다보고 말아. 야 뭐해? 그랬더니 왜? 이래. 아니야. 그럼 이제 가끔 있다가 아빠 나 이거 했다? 아 그랬어? 그리고 가. 그게 정상이라고. 아빠 나 이거 했다는 해주네. 그러게. 그건 해줘. 내가 와이프에 비해서 잔소리를 안 하거든. 우리 와이프는 엄청 막 일을 막 어떻게 하려 그래. 근데 너 그러지 마라. 네가 그런다고 애가.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해요. 엄마도 아빠랑 좀 이렇게 갈등을 많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배워가지고 이제 아빠는 그게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제 둘이서 많이 싸웠는데 그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는 와이프랑은 애들 낳고 키우면서부터 같이 합의한 게 있었거든. 애들 생활비도 주고 애들을 좀 독립을 시키자.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는데 그 이제 그런 기대가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애가 뭔가 조금 더 바람직하게 되겠지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기대를 안 했어. 쉽게 말해서 애의 뜻을 존중해 준다고 애가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거는 없다는 건 알았는데 와이프는 그걸 좀 기대를 했던 거야. 근데 애들이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내가 너네에서 이렇게 희생했고 했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이래? 이게 이제 있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당연히 핸드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는 방에서 핸드폰 못하니까 애가 거실에서 막 계속 게임하거든. 막 이거 버즈 계속 콩알 끼고 막 집에서 계속 있어. 그 와이프가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이거 빡쳐가지고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하시죠? 그럼 내가 부르지 마라. 맞아, 웃기 위해서 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부르는 거야? 나도 집에서 엄마랑 살 때 왜 이렇게 불렀어? 나 그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아니 뭐 집에 있으면 할 얘기가 있잖아요. 뭔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고.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안 돼. 아무튼. 딸 부르잖아요. 같이 안 살면 되는 일이야. 딸은 이제 어렵네. 이해가 딱 됐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나는 웃겼던 게 이거랑 맞는 상황은 아닌데
그때 애들 집에서 하루 잤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방에서 서로 연락해서 전화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집에서요? 네.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래? 네. 신기하네. 아니 제가 또 앱을 깔려면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아니 근데 너무 하다 진짜 이제 해. 풀려졌어요. 그래 이제 풀어줘. 저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긴 했는데 좀 그런 게 핸드폰을 잘 바꿔서 패밀리링크 아예 없어버리자. 야 그거 있었으니까 핸드폰을 찾았잖아. 미국 가서 잃어버렸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그거 없었으면 못 찾았어요. 내가 워치가 있었으면 그걸 찾을 수 있었겠지. 그래, 어찌 사줘야겠네. 사주면 되겠네. 아니 근데 저 아까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현이 좀 봐주지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실제로 엄마 집에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자주 못 가기도 하고 엄마가 아파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면은 좀 엄마한테 많이 맞춰요. 엄마가 이것저것 막 이게 내가 이거 봤는데 재밌어 좀 같이 보고 좀 이렇게 엄마 얘기하는 것도 좀 지겨운데 좀 들어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박 3일 있다 집에 오잖아요. 힘들어요. 꼭 아파요. 너무 용을 써서. 아파요. 그래. 알아 누워요. 그래서 저 너무 걱정돼요. 저 엄마랑 5월에 유럽 가기로 했는데 얼마나? 10 며칠? 길고 난 너무 아플 것 같아. 끙끙 앓겠는데. 근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자식한테도 부모하고 잘 지내고자 노력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마음 썼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무조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 야. 너무 힘들어. 근데 유럽은 왜 가기로 한 거야 엄마랑? 엄마가 이제 가자고 해서 자기 평생에 한 번 가고 싶다고 이제 엄마 비용을 다 대주고. 아 힘들겠다. 응? 힘들겠어. 아주 거의 근심 걱정이 커요. 그렇게. 너무 아플 것 같아. 이럴 때 엄마가 하는 말은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와. 지금 대박. 는 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너무 써서 기분이 빠지면 힘든 거예요. 운동 얘기는 그만해요. 왜냐면 한 11월부터 해서 계속 방에 누워만 있어. 아 괜찮아. 우리가 엄마가 아프고 전 안 아팠어. 그래. 어디가 봤어? 그건 아프겠네. 아무 얘기 하지 마. 아무 얘기 안 해야 엄마 뭐해 이런다고. 맞아.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이 와서 아빠 나 이거 했다. 그래서 그래 얼마나 좋아. 맞아. 자기 엄마한테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먼저 와이프가 계속 얘기하거든. 머리를 써 머리를. 근데 말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얘기가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프로포스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게 있거든요. 말하는 걸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오면서도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오, 그러니까. 딴 때랑 달라서 딴 때는 이렇게 꽂고 자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얘기가 버즈가 없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버즈를 뺏는다고. 미국 가서 여기도 머리 더 써야겠다. 버즈를 잃어버리고 왔어요. 친구 집에 놓고 와서 그래.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쟁여봐. 숨겨놔야겠다. 잠시만요. 차한테 본 건가? 보세요. 네네네. 차? 그럼 나도 빼라고 하는 거?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골목에 이렇게 세운 거죠? 모르겠어요. 저 나가면서. 나도 좋아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스님은 자녀분이 몇 살이에요? 15살? 15살. 이제 중2 돼요? 예, 2대요. 중2 돼? 네. 한 명이에요, 여기서? 네? 자녀분이 한 명이에요? 네, 하나요. 요즘에 아이랑 괜찮아요? 점점 더 한 것 같아. 점점 더 할 거예요. 서운하시던데. 서운하다고? 서운했는데 이제 얘기하는 건가? 그럼 내려놔야 되나? 당연히 내려놔야죠. 얘기 좀 해줘, 애들 입장을. 신경을 쓰지 마라. 신경을 쓰는 게
근데 뭔 이제 뭐 사고 같은 것도 나고 하면 뭔 부모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화가 나거든. 근데 그거를 성인 돼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냐면 그 여신님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면 엄마가 조금 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렇게 사고 안 나게 미리 이렇게 다 뻥 터치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할 때는 짜증나 화가 나고 그러지. 자기 혼자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터치를 좀 해달라고 한다고요, 아이가? 아니 내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 있잖아. 내 생각이지. 일단 그렇게 되기 전에 책임은 내가 지기 때문에 조금 내가 좀 이렇게 터치를 하겠다 이거는 마음인 거지. 근데 사고 관련된 건 좀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애가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면서 사고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사고가 나게 되면 나중에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일어났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독립하게 관여 안 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보호자로서 이제 뭐 이렇게 하라 이거 억울하다.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제 무슨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뭐 친구들의 관계 때문에 전화 오고 학교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네, 전화 오고 해서 그 친구를 때렸어? 때리지 않고 욕을 이제 완전 이렇게 막 그 엄마를 그 친구 엄마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이제 그거 보편적인 일인데? 엄마 욕하는 거? 욕을 해도 근데 이제 그래서 야동 보지 않나 이제 야동 보질 않나 야동 봐야지. 그래서 아빠한테 맞았거든요. 이제 야동 본다고 때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에 깔아놓은 거 켜라 하니까 마지막까지 안 켜서 이제 맞았거든요. 근데 전 그 장소에서 피했거든요. 야동도 보고 콘돔 깨는 것도 알려주고 해야 돼. 그리고 비난받은 게 선생님한테서 받은 게 여자친구들하고 너무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당연히 관심 먼저 다가가고 이제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싫은 이런 스타일 너무 이렇게 다가가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뭐가 겁나요? 임신시킬까봐? 네, 그런 사고라면 칠까봐. 그러면은 콘돔 끼는 걸 알려줘야지 아빠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그 다음부터 그 맞고 그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그 다음 얘기를 안 하고 딱 차단해버리고 하니까 요즘 서운한 거 없잖아요. 애가 당연히 마음을 닫았겠네. 학교에서 그런 거 알려주나? 성교육 할 때? 그러진 않아? 정말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미국 친구는 그걸 다 배운대요. 그렇지. 다 이제 애들이 엄청 날라리고 근데 때리지는 않는데요. 폭력만 안 하고 근데 엄청 날라리는데 학교에서 제어를 못한대요. 왜냐면 다 부모님 부자 직원들이어가지고 같이 못한대요. 그래서 그거 보는 게 되게 재밌대요. 그래. 근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나고 뭔가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애들한테는 좀 재밌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학교 다니는 이유가 되거든요. 맞아. 이게 뭐 이렇게 나쁜 게 있어도 그것도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아도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겠구만. 막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전화 안 오게 네가 조사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기질적으로 막 걔네 아무튼 여자애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네, 남자애들이랑 싸우다가 니네 엄마 어쩌고 욕하고 남자애도 아니에요. 여자애 이제 여자애들한테 싸우다가 여자의 엄마를 이제 그렇게 막 걔도 대단하다. 그렇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웹툰 보면은 이제 웹툰이나 그런 거 보면은
항상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애들이 많이 꿈꾸고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이제 싸우고 그래서 막 뭐야 이러면서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거를 이제 걔가 이제 그건 뭐라나 폭력 뭐 그런 건지 열겠다고 그랬대. 그다음에 그 엄마가 아직 잘하는 아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랬다고 다니면 선생님은 그렇게 전화가 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가 중간에서 덤탱이를 안 쓰려고 일이 있으면 계속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야. 맞아요. 학폭이 열리면 학폭이 열려서 얘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애도 지도 좀 깨달아야지. 근데 그거를 안 일으키게 하려고 엄마 아빠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애가 고쳐지지도 않고 딴 데 가서 사고 친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 집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날 집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 애들 나가요. 그러면 청소년이야 어디 파출소에 가서 그럼 뭐 미성년자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계속 나가기 시작해서 20살 되면은 아니 코야 어딨어? 얘 고등학교 때 집 나왔어요. 아빠가 얘 멱살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어울려 살고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애하고 어떻게? 아니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니까 그 엄마가 당연히 엄마도 속상하고 화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안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당연히 더 강압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런다고 그게 통제가 되진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저도 혼내요. 네. 혼내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사고 칠 수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가는 거죠. 그럼 사고가 쳤을 때 아 그래 또 너 일로 와.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왜 이랬어? 이 얘기를 듣고 야 알겠어. 네 입장은 알겠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자. 근데 아빠는 네 편이다. 아빠 힘들지 않게 좀 도와줘라. 이래야 얘가 좀 그래 아빠도 힘들겠구나 이러지. 이 개새끼야 부터 시작해서 막 욕하고 때리려고 하면 애들 마음에 반발심이 있어서 그 분노 때문에 더 나가서 더 지랄한다니까. 지금 또 여자친구 처음으로 지금 여자가 먼저 이제 대시를 했나 봐요. 걔 여자친구 생겼다고 딱 얘기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딱 자기 방에 들어가서 더 대화를 안 하려고 해서 낫다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누구 조심해. 그다음 또 이제 뭘 조심해 뭘? 그러니까 그 여자애들 막 몸도 다치지 말고 그거 네가 오히려 당할 수 있다. 뭐 같이 손 잡아놓고는 그다음에 뭐 성추행했다고 이럴 수 있다. 지금 전 또 이제 그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이건 알려주는 건 좋아. 아 근데 야동 봤다고 때렸대. 때리라 그랬는데 아빠가. 애를 때렸다고? 때렸다니. 애를? 세. 자 야동 얘기 좀 해줘. 아 야동 봤다고? 아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핸드폰은 안 여니까 분명히 있다고 딱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아빠 말을 거역하니까 때린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안 열었어요. 자 야동 전문가 얘기 좀 해줘. 전문가예요? 그렇게 됐어. 옛날에. 네, 제가 중학교 처음으로 이제 엄마한테 그걸 보다가 걸리어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한 3일 밥을 못 먹고 네. 일주일 강제 새벽기도 가고 막 가서 너 회개하고 몰라 그냥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압적인 엄마의 반응이 결국엔 본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어? 아무 상황 더 악하더라고요. 더 악하대요? 응.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나요? 아니 그런다고 안 봐요. 숨어서 하지. 더 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맞았으면 그 아드님은 더 좀 뭐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럼 다음에 더 잘 숨겨야겠다. 다 들키지 말아야겠다. 그 방법을 더 연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더 음지로 숨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솔직히 아빠면 더 아들이랑 얘기하기 쉽잖아요. 남자 대 남자고 그렇게 좀 얘기하고 거기서 좀 오픈 데서 좀 그런 걸 해야지 그냥 때린다고 저는 절대 방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편한테 얘기해서 아들한테 콘돔 끼는 방법을 알려줘. 남편이 이거를 그렇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로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게 뭐 있어. 보세요. 난 진짜 뭐 재밌어요. 뭐가? 야동. 근데 진짜 야동 보셨어요? 재밌어요. 한번 봐요 보세요. 좀. 진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생각하던 거랑 다르다는 걸 알겠죠. 앱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봐요. 사이트 알려드릴까요? 자, 요즘에 몰라. 요즘 많이 막혔어요. 몰라요. 나도. 아니야, 다 뚫을 수 있어. 어. 난 알아. 아니 여기한테 물어봐. 유튜브 들어가면 영국에서 네이키드 어트랙션이라는 게 있어요. 소개팅을 하는데 전신 다 벗고 해. 그 영국 방송에서 나오는 걸 유튜브에 올려놔서. 영국 방송이라고요? 영국 방송. 아 유튜브가 아니고 영국 유튜브. 영국 방송이 되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영국 방송이야. 그래서 그거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얘기해야지 어떡해. 그렇지. 아니 이미 애들이 2차 성징 나타나서 섹스할 수 있는데 그거 알려주는 거야. 섹스를 하더라도 콘돔을 끼고 해야 된다. 근데 지금 15살인데 벌써 그렇게 아유. 해요? 아, 너무 그럴 때죠. 이런 애들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지금 다 그런 애들. 그럼 지금부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어머나 너무. 제가 진짜 경악한 게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중2 때 바로 앞에 남자애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애들이 막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 뭐 야동에 대한 얘기 아니면 자기들이 잔 얘기? 아니요 그냥 응답해서. 그런 장난들 있잖아요. 성적인 네 그런 장난.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경악을 했는데 진짜 동급이는. 이 얘들이 좀 미쳤나.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상황이 그때는 좀 충격 먹었다는데 지금은 그게 받아들여지는 일단은 뭐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완전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앞에 드러내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혼자서 내가 나를 즐기는 거 그냥 그거로만 끝낼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도 딸들한테 뭐 그런 교육을 뭐 크게 한 건 없어요. 사실 떨어져 있는 동안. 근데 물어는 봤었어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 다 아는 것만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성인이니까 이제 임신하는 거 조심하고 성관계 하더라도 PM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저한테만 자기 성관계 얘기를 해요. 저한테 또. 그러면은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전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답답한 거죠. 근데 물어보기엔 저도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요. 걔는. 근데 뭘 불편하기. 걔가 약간 성격 차이가 있잖아요. 둘째가. 그래도 물어봐. 그래서 물어봤더니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했다고는. 좋을 줄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뭐라 했어 어때? 뭐라 그랬어? 나한테 뭐라 해서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냐고. 그거 다 놀래요. 근데 뭐 본인이 놀래키는 사람은 나한테 뭐라 했다고. 딸꾹질도 너무 죽었어. 아니 이걸 부모가 어려워하면 자식들은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야 너 남자랑 잘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 이상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지. 그러면은 만약에 네가 누구랑 잘 기회가 생겼어 그럼 엄마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뭐 그런 얘기를 하나도 엄마한테 얘기를 왜 해요? 엄마한테 얘기를? 왜 해 그걸? 왜 말이야? 아니 이제 엄마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아니야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하기 힘들어. 저는 그거 상상도 못 해봤어. 차라리 친구한테 얘기해. 네, 제 친구랑 엄마한테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동급이가 나한테 얘기하면 나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 알려줘야지. 그렇구나. 그냥 뭐라고 해? 뭐 PM하라고? PM은 당연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근데 그게 너한테 몸이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같이 얘기를 하면 되지. 그렇지. 다 알잖아. 뭘 알아? 몰라요. 뭘 다 알아. 해봤어야지. 아니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몸이나 영향이 어떤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런 거. 그건 어디 책을 봐야 되겠네. 책을 어떻게?
근데 제가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 아드님의 아빠라면 저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냥 뭐 네가 보고 그러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좋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판타지라는 걸 잊지 말아라고 하면서 계속 알려줄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더 착각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꼭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연기다. 연기고 판타지고 실제로 전혀 이렇지 않다. 이거는 진짜 그걸 분명히 알려줘. 보는 거 어차피 못 막아요. 그래서 그것만 알려줘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그럼요. 그래서 그걸 좀 드러내놓고 좀 해줘야 자기가 비엘을 좋아하는 좋아요. 비엘물 비엘물 그걸 좋아하는 걸 그냥 아예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거 애들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보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자애들이. 근데 저는 걔가 갑자기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굳이 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나는 공감도 못 해주는데 왜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하면 걔는 항상 야밍아웃을 해요. 뭐요? 야밍. 그 뭔데? 야밍아웃. 야오밍? 커밍 내가 아우팅했잖아. 아우팅했잖아. 커밍아웃. 자기 야동 본 걸 얘기를 한 거. 야밍아웃. 본 거를 아우팅하는. 친구들끼리 다 얘기하잖아요. 여자애들은 꼭 친구들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애들이라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다른 문제인데 그냥 걔랑 막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그니까 굳이 이걸 왜 그냥 자랑하고 싶나봐. 빡이고 싶고 그런가 봐. 아니 근데 나는 동금이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서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 진짜 경험에 대해서 있잖아요. 뭐 누구랑 했는데 뭐 어땠다, 뭐 아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왜냐면 저는 그걸 얘기를 안 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혼자 갖고 있는 게 왜냐면 나만 이런가? 나만 무서운가? 나만 안 되나? 나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정보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없어. 야동은 많은데 세상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너무 없어. 특히 여자애들의 성에 대한 게 진짜 없거든. 그 진짜 그것뿐이야.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뿐이라서 그런 얘기 때문에 진짜 경험에 대한 얘기까지 싫어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더 많이 할 거라고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 길로 빠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어떤 오빠를 만나가지고 그 오빠들 무리랑 계속 놀고 자고 그런 걸 이제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다 손절치거든요. 일진이라고. 애들이 자기도 그럴 수 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고 나서 걔도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뭔가 힘들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생각이? 네.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 집단 한번 해볼까 했거든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내가 여기 다닌다는 건 모르고 있고 그냥 딱 거절을 하더라고. 저도 이제 어떻게 계획을 못 하겠고 해서. 근데 강압적인 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강압적이라고 어떤 강압적? 아까 전에 아빠가 놀러가 핸드폰에서 때려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케이스는 다른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같은 게 우리 애들이 저랑 엄마랑 연락한다고 애들 아빠가 빡쳐가지고 애들 핸드폰 내느라고 엄마가 연락한 거 다 보였는데 우리 애가 끝까지 그걸 안 보여줬거든요. 핸드폰 잠그고 그래서 핸드폰 뺏기고 뺨 맞고 막 이제 아빠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반발심이 커져가지고 아빠를 당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걔는 내 아빠도 아니고. 그렇게 막 이렇게 좀 그거 보면서 물론 저는 결과적으로 내가 애들 아빠를 안 좋아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걔가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맞았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갖고는 더 오히려 크게 유발만 되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얘기 좀 조금 하자. 지금 이 얘기도 좋고 맥락에 맞게. 무슨 얘기요? 뭐 어렸을 적에 성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전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잖아. 네. 그래서 본인 인생이 꼬이게 된 그 시점에서 애들 아빠 만난 거야? 응.
만약에 그때 본인이 부모님한테 어쨌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잖아.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대화라는 걸 안 해보고 자랐었고, 그냥 애들 아빠 처음 만나가지고 내 강제로 당했는데, 저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그때 내 교회 다니고 있었고 막 그러니까 이 죄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랑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회개가 되고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 그 쓰레기 같은 새끼랑.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다. 그럼 부모님이 보호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그게 심지어는 그때도 맞았었거든요. 데이트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헤어진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강제로 데리고 가가지고 먼저 맞은 게 먼저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지. 그 쓰레기 같은 새끼. 아니 그 미친 새끼는 또 결혼을 했어? 감당 가야 되는데 결혼. 그래서 자식들이 진짜 힘든 상황일 때 부모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부모가 준비해주는 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얘기 꺼내기 잘했네. 잘했어. 그래서 아이한테 가서 아빠는 너한테 그러긴 했지만 엄마는 네가 힘들 때 네 편 들 거니까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이래야지. 뭐 어때 좀? 걱정돼? 네. 뭐가? 근데 늘 공개 접대라는 건데 늘 불안 부담이 되고. 조회수 150밖에 안 나와. 여기는 물어봐. 여기 있는 사람들 영상 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공개 집단 몇 분을 보는지 봤거든? 네. 10분을 안 봐. 너무 길어.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내가 나온 것도 10분 못 보겠다. 나도 못 보겠어. 그래서 오늘 이 2분짜리 하이라이트 이 얘기 안 들어가니까 일단 좀 물어봐요. 얘기하고 어땠는지. 뭘 물어봐요? 꼭 걱정되는 건 없어? 사실 그전에는 저는 그게 오히려 걱정됐어요. 이제 그 토요 집단, 공개 집단에 글 올렸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 나 솔직히 그게 걱정이 됐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본래님은 제 글 보시고 표정 눌렀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공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극복하는 과정이신가 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드러내기 힘들 텐데. 네,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과정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해 보인 건 아니고요? 네? 이상해 보인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제가 이제 막 일단 소금망을 더 유혹한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막 올렸었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 여자가 소금망을 걸치고 우리 신랑 유혹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생각 안 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그런 포인트나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나 진짜 이상한 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봐 솔직히 걱정했었어요.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다행이기도 싶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생각만큼 본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네. 그리고 전체 맥락을 보지. 네. 그렇구나. 다행이다. 좀 의외로 안심이 돼요. 더 안 물어봐도 돼? 케이님은요? 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럴까? 어떤 부분에서요? 속옷까지 가는 게. 그래서 오늘 와서 얘기를 한 거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랬구나.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저는 사실 케이님께 물어본 이유가 아까 케이님이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케이님은 어떤 생각이 있을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새벽님은 아까 제 편이라기보다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상했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네.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됐대. 다행이다 싶어요.
뭔가 사실은 더 감정이 저도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웃긴 표현이 웃기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일주일 동안 내내 울었거든요. 근데 눈 퉁퉁 붓도록 목소리가 갈라지러 엉엉 울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솔직히 개인 상담 아침에 할 때도 저는 눈물부터 쏟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면서 그 집단에서도 계속 제가 웃고 하여튼 거의 그냥 웃는 표정?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심정은 지금 그게 아닌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진 않고 또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여유로운 표정이 되게 진짜 그 뮤지님 그 표정인 것 같아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이제 자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그게 가장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여유로워 보이는데? 어때요? 저도 좋아요. 더 여유롭고 싶어요.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근데 아까 그 경험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떤 경험이요? 그 남편한테. 남편 만난 거. 그럼 뭐 걱정되는 건 없고? 좀 불편해요. 어떤 게 불편해? 일단은 좀 이게 떠올리는 것도 싫고. 아니 아무튼 얘기를 했잖아. 누가 더 떠올리래? 얘기를 했고 사람들 반응이 안 궁금하냐고. 케이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라 그래? 네?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 그래?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지금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봐요. 물어보라고. 케이님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남자랑은 헤어진 거고. 헤어질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거지 같은 게,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몸을 보내더라도 내가 너의 뭐 첫 남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서 보냈고, 그리고 한 3, 4일 동안 전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진실이 빡 오는 거야. 아니구나, 내가 속은 거구나. 그딴 게 아니구나. 너무 괴로웠죠. 되게 오랫동안 괴로웠죠. 케이님도 그때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신 거고요? 네?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신 거고요? 못했죠. 사귄 것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때 그 남자 아니, 또 다른 사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어떤 말? 그냥 결혼까지 안 가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헤어졌을 때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좀 너무 마음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 딱 깨닫는 순간에 정말 너무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그 자책 같은 것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서 헤어졌기 때문에 너무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고. 맞아요. 진짜 헤어지길 잘했고, 그 뒤로도 연락이 왔는데, 이제 제가 어쨌든 깨달았으니까 차단을 해버린 건데,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아직도. 그때 한 2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치. 그냥 잘 지내?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 저 발목 부러졌어요. 그냥 걷다가 그 문자를 보고 발목 부러졌어. 그 약간 그 사람이랑 관련된 뭐가 나올 때면 너무 아직도 힘들고. 요즘도 연락해요? 아니, 연락을 하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뭔가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밀양 사건의 본인이 그 중에 하나였대요. 진짜? 가해자 무리 중 하나였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지가 한 적이 있어. 그것도 근데 억울하다고 한 적이 있어. 자기는 별로 한 짓도 없고 그 여자애가 그럴 애였는데
그게 이제 그때 신상이 쫙 털렸었거든요 인터넷에. 그래서 자기는 집에도 전화가 막 오고 이랬대. 자기가 괴로웠다고. 미래형 그 영화를 한번 봐봐. 영화가 있어.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근데 거기서도 잘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아니, 아무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 되게 크게. 우리 또래였거든. 그래서 이제 미량이나 이런 게 나오기만 하면 생각이 나. 그랬겠다. 진짜. 그게 저랑 겹쳐지고. 그런 거. 그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몇 년 정도? 엄청 오래됐는데 27살 때였으니까 10년 됐네요. 그럼 케이크 내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게. 또래네 거의. 은근 나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 좀 어때 마음? 얘기하면서? 아니 미실님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미실님이 좀 힘들었겠다. 되게 자책감 많이 들었겠다. 그거 알아줘서 좋았고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혼자 사귀고 있었어요. 혼자 막 밤에 혼자 막 소주 마시면 그랬었는데 그거 알아주니까 좋고 얘기하니까 약간 좀 불안해지고 멍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래 진짜 헤어진 게 더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미실님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그 마음이 너무 몰입이 돼서 제가 만약 그 상황에 결혼을 했다면 이게 진짜 이렇게 확 공감이 너무 돼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진짜 너무 마음이 썩어 들어갔을 것 같다고. 맞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왜 그 자식이랑 결혼을 하냐. 너랑 아무것도 안 만났는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좀 전해져요. 이런 얘기를 엄마가 들을수록 그 남자 단속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할게. 근데 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 단속이 심해지는 걸? 네? 뭘 어떻게 될지? 남자를 만나는 거. 만나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또 엄마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단속을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아무튼 어때요? 본인 얘기하고 K님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이해받는 느낌도 들고 나만 그런 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K님한테 고맙고 네. 이래야지. K님한테 고맙고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 얘기를 왜 K님이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하면 아까 범국이님이 본인이 이제 지혜학교 가는 거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을 지는 부분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거기에서 본인이 본인 삶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 집단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 삶에서 듣잖아.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도 그거를 관계 속에서 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슐랭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잖아요. K님도 여기서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얘기를 못했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했지만 힘든 일이 벌어졌어. 그래도 본인을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집단원들도 있고 하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면에서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 책임은 내가 지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내 옆에 좀 있어주고 나랑 같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마음을 나누면 좋겠어. 그래서 뭐 엄마는 사실 그거를 원해. 엄마
엄마는 그걸 원하고 엄마도 중심은 있어. 동금이님을 통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동금이님은 뭐 엄마보다는 다른 게 더 재밌으니까 그러잖아. 하지만 항상 언제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엄마가 또 같이 옆에서 같이 마음도 나누고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전 선택과 책임을 관계 속에서 좀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오늘 뭐 미슐님도 사실은 진짜 힘든 얘기잖아. 개인 상담하고 나서도 진짜 오랫동안 얘기를 못했던 얘기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서 좀 좋아요.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라고 하는 거는 본인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걸 나는 좀 집단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 내가 누구를 강간했어요 이 얘기는 못해.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당했고 그럼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마음을 전달할 때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계속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편 얘기나 그리고 그 질투에 대한 이슈들이나 얘기할 때마다 저는 미셸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알코올 충동 올라와서 되게 힘들 텐데 그게 뭐 힘들 때마다 집단 밴드에서 같이 올리고. 그리고 새벽님도 옛날 얘기 내가 막 좀 시켜서 그래도 좀 예전보다 좀 편하게 하잖아.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지나간 일들이고 지금은 본인이 그것 때문에 되게 다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항상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케이님 마지막에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혹시 마음 힘들면 다음주에 또 얘기해. 그래서 조금 더 본인 마음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이제 케이님 얘기 듣고 케이님 좀 걱정되긴 해요. 많이 그 트라우마가 그거에 대한 게 되게 깊구나 하는 게 이제 좀 느껴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을 위해서 자기 이제 그걸 이제 꺼내서 이제 같이 공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보였고, 근데도 이제 걱정은 좀 돼요. 많이 한 주 동안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 떠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게 있었고, 아까 그 동구미님이 엄마하고 같이 여행 갔다 온 얘기를 들을 때 좀 서운한,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뭐 엄마 감정을 하도 관심 없고 내 이제 되게 그때 제가 확 서운해지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지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님 아까 그 얘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 얘기 해봐야 되겠다. 그 영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보라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내 얘기 꺼내기 잘했구나. 그래서 좀 좋은 피드백도 좀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미실님 오늘 힘든 얘기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조금 좀 다른 때보다 좀 이렇게 막 꼭 목소리가 이렇게 막 억눌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아. 좀 더 편해진 것 같고, 그리고 밴드의 문자를 제가 그 글을 봤을 때는 힘들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확 당겼어요. 그냥 그 술 마시고 싶다 하는 그 내용이 포인트에 많이 이제 꼽혀가지고 많이 힘들구나. 이래서 오자마자 원래 얘기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두 분이 얘기하면서 말이 연결이 됐었던 거고, 네,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케이 언니가 아직 아프다고 해서 걱정을 좀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케이 언니가 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셨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약간 강차가 멋있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때마다 나도 저런 일이 겪어서도 그래도 좀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미실님은 항상 좀 거리가 느껴졌는데 이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아요. 이상입니다.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당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 그 진짜 아팠어요. 제주도 갔다 온 다음에 갑자기 막 열이 37.8도까지 나가지고. 근데 지금 그래도 조금 아픈데 오고 싶더라고요. 밤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 혼자라고 왔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실님한테는 진짜 좀 미실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말한 거였어요. 저도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만 이런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되게 얘기도 많이 했고 집단에서도, 근데 좀 덜 힘들 줄 알았는데 힘드네. 힘드네. 근데 진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또래들하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서 또 그랬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원래 이런 게 사랑이 아니, 사랑할 때 하는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는 몰랐으니까 이게 그럼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부모한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신님, 뭐 아드님이, 뭐 여신님이나 아빠한테 말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도 진짜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 보면서 겁이 났어요. 아까 얘기 들으면서. 네,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통제할 수도 하겠구나. 네, 거기서 통제에서 생겨나는 그 더 큰 충동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힘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동금이랑 갔다 왔는데 이렇게 딴 때보다 훨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차를 많이 타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좋았는데 여기 와서 또 들으면 또 못 들었던 얘기들을 또 들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미실린 얘기는 예전에도 하셨었고, 그리고 케이님 얘기 들으면 되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속상해요. 그냥 감정에 대해 속상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로를 하거나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뭔가 좀 할 수 없어서 좀 속상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미술님은 거의 제가 들어올 때쯤에 들어오셨었던 것 같은데 변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보단 긴장도도 많이 먹고, 그런데 글 올리시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보기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혜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마음이 안 좋고 저도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걱정이 돼요. 좀 그렇고 아까 여신 얘기 잠깐 아동 얘기하면서 전 자신한테 해야 될 교육 진짜 필수 두 가지가 전 성교육이랑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개가 안 돼서 저는 약간 실패한 케이스라서 집단에 오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시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아덴 얘기 나오실 때 약간 좀 뭔가 문식으로 뭉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응원하는 것 같고 오늘 집단 한일의 이실린 목소리가 가장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오늘 항상 그동안 되게 좀 낮은 톤이었는데
목소리가 되게 잘 들려주었고, 그리고 좀 일단 전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카메라 돌기 전이라 그런지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져가지고 그거에 좀 집단이 쭉 이어져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빠지면서 이제 제일 생각났던 사람이 미슐린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약간 미슐린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 주 미슐린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좀 클립 보고 그리고 글 올리신 거 보면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좀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좀 응원하는 마음도 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오시면 저는 거의 약간 동근미님 약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불리니 좀 힘들겠다 약간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부모 되기가 참 힘들구나 얘기 들으면서, 아직 저도 애가 6살이라서 그냥 마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언젠간 이걸 좀 이렇게 떠나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슬퍼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뿔리님하고 동구미님이 예전에는 그냥 많이 부럽기만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 큰언니도 아들만 데리고 둘이 이번에 미국이랑 캐나다를 왔다 갔다 둘이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도 되게 질투가 나요. 우리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랑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고 좀 하여튼 비교가 되고 막 이렇게 자격지심 생기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마침 그때 플래닝하고 동굴이 또 LA에 간대요. 그래서 묘하게 그런 감정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렇게 그런 감정이나 이유가 나누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인데 예전에 봤을 때보다는 좀 편해진 느낌? 그리고 저도 이제 뿔리님이 옛날에 그 눈웃음 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계속 보면서 그건 아니구나,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그때도 덜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동금이님은 되게 서운해하나 봐. 그 얘기하는 그 표정이 완전히 저기 동금이님이 아까 전에 그 할머니 그 영화 보면서 내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정말 뜻밖이기도 하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럴 때 나를 떠올려줬구나 그러면서 이해해주려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뻤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너무 부러웠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제가 마음을 더 열고 다가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두 분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K님은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근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그냥 아니 K님도 솔직히 한편으로 되게 질투했었거든요. 제가 되게 뭐 얘기해도 돼요? 시간 저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그 고대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되게 부럽고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니까 그래 학벌이 그게 아니지 그러면서 좀, 그리고 처음에는 저하고 얘기를 다르게 아까 그 여자 얘기할 때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제가 일주일 동안 빡쳤던 감정을 확 쏟을 뻔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 그게 자제가 됐었고, 그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이해가 또 되고, 그리고 이제 K님이 좀 유독 동금이를 챙겨주고 막 이러는 게 좀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감정이 그냥 묘하게 복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령님 그냥 든든해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느낌은 되게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여신님은 내가 왜 여신님이라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 여시가 그 여시란 생각이 안 드니까 좀 애매했어요 느낌이 저는. 근데 하여튼 아들 때문에 이제 눈시각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 그렇지, 부모 마음이 저렇지, 근데 이해도 받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 알았죠? 포기를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